자, 지금부터 우리 실무 들어갈 차례인데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이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좀 많이 줄여서 작성한 것인데요. 일단 시험이 우리가 법령이 있고요. 이건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 법령이 70%죠. 70%고 실무가 30%다. 이렇게 이론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28문제, 실무가 12문제인데 실제 실무에서 나오는 12문제 중에 6문제는 이 법령의 내용을 실제 작성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의 순수적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외국인 토지법, 경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의 내용은 전부 다 어디 있는가? 공법에 있거나 민법에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민법 시간에 많이 숙제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똑같아요. 별도 수업의 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2차만 혹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는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가 실제 고유 문제 중에 6문제 중에 자기 고유 문제는 외국인 토지법하고 경매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것도 이제 경매가 한 1.5문항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뒤에 가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 이것도 한 문제 나오면 2.5문항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 나오니까 3.5문항. 결과적으로 이 3.5문항만 고유적이고 2.5문항 내지 3문항은 다른 과목이다. 그리고 6문항은 법령의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던 얘기 계속해 볼게요. 이 실무는 현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현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현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실제 뭐 지금 경매 이야기 드렸지만 경매가 결코 매매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죠. 방송 중에 이 부로 출발하는 이 수도권의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가기 전에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경매가 더 비싸요. 더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느 지역에 무슨 물건인가에 따라 달라지듯이 일단 이론적인 베이스는 그런 거예요. 이론은 투명하지만 실무상에 들어가면 현실은 다르다. 또 공매와 경매를 비교하면 공매는 뭐 안전적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세 같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 누가 인수를 하게 되면 또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더 위험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실무하고 연결은 짓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실무적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이 실무는 어디까지나 매수자 입장에서 문제가 나와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다 라고 하게 되면 매수자는 이걸 사요 못 사요가 현업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요 어떻게 하면 못 사요 이런 내용들로 또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는 그냥 분량만 퍼져 있지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고요. 자, 요거 하나 좀 적어 놓고 바로 판수대 갈게요. 실무하실 때요 이거 책 바로 보지 마세요. 이 수업 듣지 말고요. 문제집 있죠.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3회분 정도만 먼저 보세요. 3에서 4회분 이걸 먼저 보세요. 점 있고 요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무 문제는 100% 동일하다는 거 보이게 돼요. 이야, 오타짜까지 똑같네. 기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3, 4회분을 먼저 보세요. 3, 4회분. 몰라도 돼요. 넘겨보면서 아, 요게 요지구나. 요게 요지구나. 이런 거 느껴보세요. 느끼고 나서 그 다음 할 것이 여러분이 타 과목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공법이나 민법, 방금 했던 그런 것들이 많구나. 그걸 한번 배제해 보세요. 그러면 고유적인 거 이제 수업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외국인 토지법 하고요. 그리고 경매 관련 요것밖에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273페이지에 보면 중기실무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서 274페이지 중개실무 일반적 절차인데 제목만 기억하세요. 일단 손님이 와서 이게 접수죠. 내용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접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팔아먹지? 어떻게 사게끔 하지? 이게 수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에 대해서 물건 현황 조사해야 되죠. 조사 확인하고요. 이제 팔 계획이 들어가죠. 영업활동이 들어갑니다. 이때 영업활동 어떻게 한다고 없어요. 잘 팔리면 그게 영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 조건을 조율하여 계약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인도 인수 이렇게 되죠. 자, 이제 276페이지 중개대 선물 수집은 리스닝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내용 관계없고요. 오른쪽에 2번에 리스닝 합복하는 건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중개업소 많이 보일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종이 크다랗게 금매 종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물건 확보라고 합니다. 물건 확보가 잘 되면 문 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표한테 이 집 리스닝 잘 됐네요 하고 나가시면 돼요. 소금 뿌리겠죠, 그분은. 그래서 이게 리스닝은 물건 확보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하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실제 개론에서는 경기가 둔감을 하거나 경기가 좋으면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인이 유리하고 경기가 좋으면 매도인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순수 이론적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경기 떨어진다 해서 할인해가 팔 분 손들어봐요. 없어요. 없다고. 기대 가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수요 공급, 개론의 수요 공급이 실제 실무성에 안 먹어 들어가요. 많은 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시 경제는 없어요. 안 먹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학자.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경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개론 시간에 하던 걸로 하시면 되고 리스닝은 물건 확보다. 그 정도가 시험이고요. 자, 이제 278페이지 중개 계약인데 이 칠판 밑에 그림 있죠? 요거 질문 들어갈게요. 의뢰인하고 개공이 하는 걸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의뢰인은 거래 계약.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합시다. 다 했던 거예요. 다시 해요. 의뢰인, 개공이면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의뢰인이면 거래 계약. 가능하시겠죠? 그거 기억하고요. 자, 이제 279페이지 제목만 시험 나와요. 이거 밑줄 좀 하세요. 낙성 분류식 밑줄 하셨죠? 밑에 유상 쌍무 계약 넘겨보세요. 위임 유사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 민사 중개 제목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칠판 보세요. 요거부터 이제 들어가네요. 270가요? 279페이지인데요. 이건 제목만 나오는데 의외로 쉽습니다. 뭐 성격이든지 성질이든지 여러분 임의적으로 말을 붙이면 돼요. 저는 성격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중개업소에 또박또박 옵니다. 올 때 바깥서라도 한 명 들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대화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업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볼게요. 대화로 그냥 내 집 내놓겠습니다. 팔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로 한다는 것은 결과 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낙성하고 구별할 것이 어떤 돈을 가져와야 계약되는 게 아니죠. 어떤 물건 살 때 돈 주면 물건 준다. 이게 요물 계약입니다. 예, 우리는 요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물 아닙니다. 이렇게 표기할까요? 요물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때 물건 구매를 위해서 또는 물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이 중개업소가 개공이 이 식사 도중에 물건 접수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뻘쭘하지 들어가다가 좀 더 식사하시네?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이런 자신만의 생각뿐이지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형식의 구애를 받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접수받는데 형식의 구애가 없어요. 이게 분류식이에요. 만약에 형식이 있다 하면 이게 요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의할 것이 뭐냐면 정속중개계약인데요. 정속중개계약은 당사자가 1대1이기 때문에 서로의 배신 배반하지 말라고 작성하는 의무적 행동이지 그 작성이 요식은 아니에요. 서로가 합의가 있어지면 결과가 요식이지, 서식 작성이지 이 서식이 있어야 이 중개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요. 자, 정리합시다. 무조건 중개계약은 분류식이다. 되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봐요. 이렇게 계약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계약 완결 순서를 보세요. 먼저 선체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급여 어떤 대가, 보수라고 할까요? 보수 받습니다.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해주고 돌아오는 것, 반대급부라고 하죠. 분명히 우리는 편무예요, 편무. 우리가 먼저 해줬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돈 줍니다. 편무 더하면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이 쌍무계약인데 재밌는 게 순서가 있다. 요 조건이 있다 해서 특수한 쌍무계약 또는 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뭘까? 동시이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돈 받네요. 그래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유상. 그리고 그 많은 집 중에 왜 이 집을 갔을까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으니까 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만 대화 도중에 신뢰가 형성이 후발적으로 생긴다 해서 위임을 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고는 100% 위임은 무상이거든요. 너 이거 좀 사다 줄래? 이게 공짜 위임이에요. 근데 이거와 신뢰를 같은 의미지만 유상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위임 유사한 형태의 체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계약이라고도 하고요. 현행 법률상 민법에 14가지 전형 계약이 없기 때문에 비전형이다. 이름 없는 계약이다 해서 무명 계약 이런 식의 말을 쓰지만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사인가요? 개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사중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다 이런 거예요. 낙서, 분류식, 조건부 산무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민사중개 요 4가지, 5가지 정도 주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279, 280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이번에 그 280에 보면 서면에 유용한데요. 다른 거 개의치 말고요. 오른쪽에 기능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3번 자주통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관주도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 쓸 때 누가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안 했어요?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밑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화재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원칙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건물주가. 근데 건물주가 야,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건물주의 경우는. 아, 내 상가 네가 들어왔어. 그럼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베풀어. 이렇게 하는 임대인들이 간혹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임차인은 마지못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특약으로 서로가 없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 임대인 책임은 그대로 원칙대로 가버립니다. 아, 임대인 나중에 아우 내가 그걸 말을 했을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임차인이 그 계약서에 내가 하겠다 적으면 또 임차인 책임져요. 이런 식으로 적는 그 이유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자주통제예요. 나를 구속시키는 거. 이런 기능 있다. 기억하고요. 자, 나머지 내용 다 제목 보시면 되죠. 이제 중개계약의 유형이 281부터 284페이지인데 자, 이거는 제가 판서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제가 할 것입니다. 281인가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약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돼요? 양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그들이 소개 계약을 합니다. 중개예요. 자, 소개 계약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소개 계약이 많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소개 계약 대표적인 5가지는요. 대표적이란 말을 방금 했죠?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말고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뢰인 A가 있습니다. A, 의뢰인 적어드릴게요. 그냥 의뢰인 적을게요. 한글로. 이 의뢰인이 여러 계공한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개업 공인 중개사가 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라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의뢰인이 이제 특정인에게만 갑니다. 특정 계공. 이렇게 가는 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독점과 정속 2가지가 있습니다. 정속 중개계약. 그리고 이 여러 번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의뢰인이 이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 여기 기준 가격이라 합시다. 여기 기준가입니다. 기준가인데 이게 한 5억이라 할까요? 5억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가 수용될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이 5억짜리를 매도인은 5억에 팔길 원해. 더 비싸게 팔길 원해. 후자죠. 비싸게. 그래서 한 7억에 팔아주면 요만큼 차익에 대해서 개공 당신에게 줄게.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매수인은 이만큼 한 3억에 하면 요만큼 차익, 2억의 차익만큼 내가 더 챙겨줄게. 매도에도 발생하고 매수에도 발생해요. 입장 처리 문제예요. 이렇게 성사가 되면 더 챙겨줄게. 이걸 순가중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대표적인 게 더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왔는데요. 의뢰인이 공장 부지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공장 부지가 개별적으로 분양받는 경우 말고 옛날 분들은요. 대필지를 이렇게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아는 사람 십시일반 동무화가 한 다음에 구역을 쪼갭니다. A 블록, 그러니까 블럭이라고 하죠. A 블럭, B 블럭 이런 식으로 101, 102 블럭. 블럭을 내가지고 이 블럭을 이만큼, 여기 왼쪽만큼은 A한테 맡기세요. 요만큼 중간은 B한테 맡기세요. 즉 뭐냐 하면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델이 2가지입니다. 공동중개는 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정을 하면 돼요. 또는 어떻게 A한테 맡기는데 A가 내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야 B 좀 와봐, C 좀 와봐 이렇게 A를 통하여 B, C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수의 중개를 우리가 공동중개라고 해요. 다 뒤에 명칭은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책은 보지 말고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자, 일단 노란색 잘 봐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요 2가지는 노란색 2가지예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중개는요.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증보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 잘 봐요.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가중개는 우리가 금지행위 문제 때문에 이것은 금지행위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억제시키고 있어요. 근데 보통 토지 사러 가게 되면 저 좋은 토지인데 선생님 더 챙겨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전 따기 전까지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대화를 기록하거나 작은 자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전가시키면 돼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백하게 순회 혐의가 됩니다. 준 사람은 몰랐다 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통 작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 되면 또 입장은 달라지겠죠. 자, 하여튼 이 입장 처리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저희는 순간중계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의뢰인이 여러 사람한테 갑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공한테 가요. 불특정 개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빨리 처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상의 순서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때 이 계약은 대다수 구두로 이루어져요. 이 구두, 대화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많이 준다면 적게 준다면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방금 했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써요. 거의 일반적으로 중개를 하게 되면 이게 8, 9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정속 중개는 독점은 특정이네요. 특정 개공이에요.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면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분쟁이 작아져요. 많아지지만 얘도 어떻게? 분쟁이 작아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 정속 중개는요. 이 국가가 권장합니다. 권장해요. 이것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독점 중개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주로 써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요. 우리 정속 중개에서는요. 이 개공이 스스로 체결하거나 개공이 속에 있는 사람만 만나든 말든 배제하고 계약하거나 또는 개공을 통해서 계약했을 땐 위약금이라 하여 발행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보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과 실비만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 스스로 체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중개 보수를 주는 제도예요. 다르다고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파란색 잘 봐요. 독점 중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권한. 이 자신의 권리 자체를 개공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의뢰인이 A에게 모든 권리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권리. 그렇지만 전속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겁니다. 권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권리적 개념이 달라요. 이 독점과 정속은요. 권리의 부여 여부가 다르다. 순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게 독점이고 내 것 중에 영역을 쪼개가 주는 게 정속이에요. 즉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은 주고 이런 것을 위반하면 위약금 할 것이고 이런 거는 실비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책이지만 이 독점은 무조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독점은 정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외국에 살거나 즉 일본에 살거나 미국에만 살았다 하더라도 뜻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집을 중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 좋죠. 이렇게 끝이죠. 미국은 안 그래요. 비 오는 날 있죠. 머리카락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렇게 딱 앉아 머리카락을 확인합니다. 실제. 그리고 겨울에 난방이 잘 된다? 이렇게 확인 안 해요. 실제 난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확인 설명서 미국 것만 해도 주마다 다 다르고요. 대사물마다 다 다르고 두툼한 책자예요. 보통 집 매매할 때 3, 4번 이상 개공이 직접 갑니다. 우리처럼 어떻게 손님 왔으면 자동 시동 걸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수수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의 문화여서 이게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현실상 어렵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순가 중개를 잘 봐요. 이거는 중개 완성이 되어야 초과 수익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가 중개 계약 그 자체, 이 순가 그 자체는요. 아직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중개 계약은.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직 요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계약이 실제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중개 완성이 거래계약 체결이지 않습니까? 중개 완성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발생합니까? 요 빚금친 내용이 성사가 됩니다. 즉 초과 수익이 발생해요. 초과 수익이 실현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죠. 노란색 잘 봐요. 요 초과 수익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게 중요한데요. 부당이득으로 봐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효로 봅니다. 무효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 잘 봐요. 이게 무섭습니다. 반환하셔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순가중개는요. 자체는 유효하지만 돈 나중에 개공이 받더라도 이 의뢰인들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거 만약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 형사, 형사상 처벌받아요. 점유물 이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횡령죄 여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거. 어떤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자, 그리고 이제 공동중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계약에 많이 씁니다.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적 면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해도 이 사람이 보완해주고 이런 서로의 상호 의존적 어떤 상호 보완적 기능을 띠고 있는 게 공동중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파란색 잘 체크하세요. 요거 중심으로 나옵니다. 정속, 순가. 자, 해서 책 내용 굳이 읽기 싫으시면 요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5페이지 이제 조사 확인 내용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잠시 쉬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실무 영역은요. 빨리 넘어가고 불필요한 것은 또 빨리 스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상당히 속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